홍황기 최우 선수를 탔고 이렇게 그리고 팀에서도 제가 주장을 했고요. 네. 팀에서 주장을 했고 프로에 들어와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몰라요. 그 고비를 못 넘기더라고. 모든 타이거즈 역사를 가장 많이 하는 후배죠. 내 자체가 박물관이네. 라디오 스타에 나가라고 올린 적 있어요. 네. 그럼 정말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럼 제 여기 출연 못해. 아, 우리가 호랑이를 키웠어? 원래 호랑이 새끼인데.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여러분을 또 만나러 올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 타이거즈의 마당쇠이자 그리고 전설의 타이거즈의 마당쇠가 되고 싶어 계속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기웃거리고 계시는 송유섭 전설과 그리고 정말 재치있고 야구 잘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김성규 전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새로운 곳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쭉 살펴보시면 이 정도를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만들 정도로 열의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야구 박물관 만드셨고 거기에 또 정말 거의 대부분을 기증하신 분이 광주 MBC의 그 대선배이시자 전 아나운서이신 이 김형주 아나운서께서 연감부터 시작해서 사인볼부터 배트, 유니폼 다 기증을 하셨거든요. 예. 한번 쭉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분 초창기 멤버예요. 그렇죠. 저는 알죠. 제가 85년도니까. 네네네. 근데 초창기 때부터 그때는 상당히 비슷하게 젊었잖아요. 그렇죠. 워낙 인물도 좋으셨고. 잘생기셨죠. 그때 제가 사인볼 받아오라 그러면 받아다 해다 드리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러죠. 많은 부분이 나의 손을 거쳐서 갔다. 심부름 할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중계하고 그럴 때가 날마다 중계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방송사에서 오면은 네. 좀 특별한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뉴스에서나 봤었지 어떻게 그때 처음으로 실물을 보고 네. 야구장에서 네. 그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분도 우리 원년 멤버다.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타이거즈 명예 오비배원으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좋죠. 우리 지금 범이랑이 분들 보고 계시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 팬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88년도에 입단한 김성규 선수입니다. 타이거즈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들 오랜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타이거즈 계속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방송사에서 불러주셔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합니다. 고민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앞으로는 안 부르겠습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솔직히 방송사에 고민을 안 해요. 팬들한테 고민하는 거지. 내가 출연을 했을 때 홍보가 좋아야 되는데 재미있고 그런다면은 개인 나가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이슈도 되고 네. 좀 많이 좀 봐주셔야지 좀 지장이 없잖아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역할은 머리가? 김성규 전설의 알려지지 않은 그렇죠.
날 것 같은. 근데 제가 항상 보면은 이게 또 악역하라고 그렇죠. 나를 초빙하는 것 같은데 작전상 섭외한 근데 건데. 여기서도 마당새 같아.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마음도 설레이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대화할 수도 있고 또 가끔 밖에서 뭐 사인도 뭐 다시 해달라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또 삶의 의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어떤 얘기를 또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숙 전설 나오면 댓글에 꼭 본방사수 한다고. 뭔 방송이? 본방사수. 본방. 뭔 말인지 모르시는 거죠? 처음에 그 본방사수라는 게 왜 우리 그 시간대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대만 기다렸다가 꼭 본다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대충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만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제가 전번에 아까 말씀드린 네. 어떤 팬분이 네. 라디오 스타에 나가라고 올린 적 있어요. 네. 그 김구라 뭐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진짜 만약에 이 전설의 타이거즈를 통해서 라디오 스타까지 나가시잖아요. 그럼 정말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럼 제 여기 출연 못해. 그 정도 되면 여기 출연 못해. 그걸 아셔야 돼. 아 우리가 호랑이를 키웠어? 원래 호랑이 새끼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아날로그 엽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팬분한테.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이 엽서를 보내시는 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내용은 전설의 타이거즈를 즐겨보는 김회성 시청자입니다. 혜태, 기아, 타이거즈의 팬으로서 야구를 행복하게 바라봤고 웃고 울었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전설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타이거즈에서 활동한 전설들의 모습과 우리들이 몰랐던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전설의 타이거즈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최상덕 전설과 김진우 전설의 방송을 볼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 반가웠다고, 그리고 친필 사인볼까지 선물 받게 돼서 더 좋았습니다. 야구로 좋은 추억을 준 전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더 받게 돼서 잊지 못할 추억의 기억을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행을 보여준 김규빈 아나운서님께도 감사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참 뿌듯하네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두 분은 이제 선수 생활을 같이 하셨죠? 네, 같이 하셨죠. 예. 우리 같이 성수 후배는 아주 선배들하고도 했고 아주 후배들하고 했고 아주 길게 했죠. 그래서 모든 타이거즈 역사를 가장 많이 아는 후배죠. 내 자체가 박물관이네. 이제는 거의 방송이야. 그 성우석 전설은 어땠습니까? 현역 때 같이 생활하시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성실했죠. 성실. 너무 성실하고 고생 정말 많이 했고. 왜 그러냐면 성희석은 고생이야. 예, 뭐 고생의 아이콘이니까. 근데 그걸로 해서 그걸 딛고 성공한 케이스니까 정말로 잡초같이 버텨서 고목이 됐으니까요. 대단한 선수죠. 그리고 여러 팀을 또 이렇게 다니면서 프로야구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또 역사를 많이 알고 있고. 예, 오늘 형님 주제야,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김성규 전설 어땠습니까? 현역 때 보시면. 최고의 정말 그 타이거즈의 정말 발빠른 유망주였고 최고의 왼손 타자 모든 걸 다 갖춘 1번. 예, 그런 정말 입단했을 때 각광을 받은 선수 중에 최고였을 거예요 아마. 이런 선수였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어떤 연배 차이다 보니까 오면은 좀 서슴없이 얘기도 하고 워낙 그 인품이라든가 성격이 좋아서 저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조계현 지금 전 단장 뭐 이런 선수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고. 네. 네, 저는 이제 밑에 바닥에서 놀던 시절이었고. 네. 1번 뭐 이렇게 지명받고 온 선수들하고 감히
놀기가 좀 뭐였거든요. 근데 항상 챙겨주고 그런 어떤 정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정말 정은 좋았지만 그런 걸 좀 도끼를 품어서 최고의 그 아마의 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형님 위에 선배도 있어요. 그 김태 뭐 선수 네. 선배 네. 아마 최고였잖아요. 제가 그분도 타이거즈 했을 때 또 연습 선수회관에서 모시고 다 해줬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프로에 들어와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몰라요. 그 고비를 못 넘기더라고. 그래서 맨 따뜻한 밥상만 식은 밥 먹어보겠어요? 그걸? 그런 점이 정말 좀 아쉬운 점.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이형 정도였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도끼 품고 정말 최고가 될 때까지 아마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성적 아마 때 이제 얘기를 해보면 광주 일고에서 계셨는데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호남 광주 야구에서는 전국대 상관한 학교 그리고 모든 호남에서는 광주일고 상관왕 했던 게 유일하죠. 우리 83년도에 문희수 투수, 박준태 후배, 김선진 후배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죠. 역사는. 당시에 김성규 전설의 그 실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나요? 그때는 야수로서는 그렇죠. 뭐 청소년 대표 1번 타자를 했고 청소년 대표 1번 네, 타자. 청소년 대표 1번 타자를 했고 뭐 봉황기 최우 선상을 탔고 이렇게 그리고 팀에서도 제가 주장을 했고요. 네. 팀에서 주장을 했고 그때- 지역 대회나 뭐 이런 데서는 뭐 타격상도 자주 탔고 뭐 이야. 미기상 뭐 이런 것 거의 아마추어 때는 그래도 광주에서는 제일 나은 선수였지 않냐 뭐 그 정도는 됐었죠. 연세대 대학 시절은 어땠습니까? 대학교 때도 뭐 1학년 때부터 이순철 선배 1번 치시고 제가 2번 쳤지만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시합은 뛰었지만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제 조금 회의감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조금 운동을 게을리했던 부분도 또 대학교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졸업할 쯤에 이제 4학년 되면서 이제 지명 받아야 되니까 또 훈련해서 뭐 성적 좀 내서 또 지명 받아서 왔고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자만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태태 이제 88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2차 일지명 예, 받으시고 들어왔는데 첫 해 성적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막상 또 프로 와서 보니까 충분히 경쟁자들 이기고 시합을 뛸 수 있겠다라는 또 자만감 뭐 그것 때문에 당시에 포지션 누구랑 지금 경쟁을 하셨어야 되죠? 그때는 이제 김준환 선배께서 좌익수 보시고 4번을 치셨는데 김봉현 선배가 지명타자였었는데 제가 이제 엄으로 해서 김봉현 선배가 시합을 이제 안 나가시고 김준환 선배가 지명을 치시면서 제가 좌익수를 봤죠. 그때는 예, 88년도에 성적도 좀 좋았고 우승도 했고 예, 우승 코리안 시리즈 첫 게임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다 뛰었으니까. 다 뛰었고. 예. 그 기회를 딱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노땅 선배들 뭐 1년 있으면 은퇴할 때인데 그때 그 또 자만감 너무 그래서 우리 그때 우승하고 하와이도 같이 가서 놀러 갔잖아요. 네. 근데 야 이제는 좀가 고정을 잡고 우리 그 위에 선배들이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지도자 쪽으로 빠지시면 이제 불박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러러 보고 부러워했고 그 연대가 한번 전지훈련을 강주로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모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정말 이렇게 보는데 내가 저기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연대 선진이하고 둘이 네. 됐다고 신문에까지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 들어가게 되면 후배로 들어가는. 그렇죠. 연대 밑에니까. 네.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왜 연대는 전부 전라도 쪽인지 아 당시 그랬나요? 그때 거의 보면은 그러네요. 일고 출신 진흥 많았어요. 약간 뭐 정수영 뭐. 약간 전라도는 고려대 가야 될 것 같은 근데 느낌인데? 위에 보면은 4학년 때 이순철, 김태엽 네. 막 그러고 그 밑에 뭐 김정수, 네. 뭐 강풍원 뭐 있잖아 진흥 멤버들. 네네. 그럼 뭐 밑에 보면 전부 이쪽 출신들이더라고. 아. 그래서
가끔 보면 고대 가신 분 동료령이나 이런 분도 네. 있지만 그쪽은 또 보면은 또 경상도 쪽이 많고 네. 야 이것도 학교도 뭐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뽑는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저희들은 들더라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야구를 시작했을 때 네. 상가랑 팀인데 졸업은 물론 했어요. 우리 동기들하고 하는데 광주에서 처음 야구 인생에 선발을 나가요. 고등학교 때. 강주 일고의 첫 게임이 지방 예선을 하는데 그때가 대통령배 예선이에요. 네. 우리가 네. 충계리그 겸 대통령배 예선. 정말 그 밖에서 보던 상가랑 팀에 그때 밑에 1년 후배들지만 이강철이 김선진이 뭐해서 정희열 그 멤버들 다 있잖아요. 지금 네. 프로의 스타들 네. 딱 나오는데 마운드에서 보는데 쟤가 저 선수구나. 나는 이제 처음 올라가 보잖아 마운드를. 뭐 있어 2판 4판 그냥 포수가 앉아서 가운데만 던지라는 거예요. 맞든 간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던져라 그냥. 뭐 야구 이제 한지 뭐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뭐가 있겠어요. 네. 근데 그때는 내가 잡았잖아. 이야. 그걸 내가 안투승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잡아본 거죠 뭐. 네. 뒷다리에 뭐 하나 걸린 거예요. 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정말 이제 자신감이네요. 네. 3관왕 틱을 내가 이겨버렸는데 네. 그 다음에는 그때 강주 상고, 목포 영흥고 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뭐 그때 내가 최고 선수가 많았잖아요. 오늘 김성규 전설 얘기 많이 하라고 해놓고 본인 자랑을 내 자랑이 아니고 그런 부러운 대상에 그렇지. 그런 형이었는데 네. 정말 이제 프로에서 그런 적적을 못 남겨서 아쉽고 뭐 태평양 갈 것이 쫓아가서 거기서 안 간다고 난리를 쳐. 태평양에서도 지명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2차 지명하기 직전에 태평양에서 먼저 지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태평양에서 왔는데 제가 직접 태평양 구단 사무실 가서 지명하지 말라. 왜 그러냐? 나는 히트 타이거즈를 가야 되는 선수니까 야. 지명하지 마라. 여기서 지명하면 선수 한 명 놓치는 거니까 지명하지 마라 했더니 뭐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나는 히트 아니면 야구 안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2차 지명할 때 보니까 포기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2차 1번 이쪽으로 지명을 받은 거죠. 김웅룡 감독님 그 인터뷰 중에 대성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선수가 송희석 전설이다. 누가요? 김웅룡 감독님이 정말 사랑하셨나봐요. 잘 되는 거 보니 내가 참 다 행복하다. 신인 시절 고생했던 게 너무나 마음에 남는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이 드셔서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김성규 선수는 88년도에 당시 타율이 2할 8푼 4리 신인왕 후보까지 올랐다. 그것을 하면서 다시 주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 백업이라는 그 자체를 제가 못 받아들인 거죠. 단장했던 조계훈 단장도 뭐 대학교 동기고 뭐 고등학교 동기 문희수 투수도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 MVP도 했고 뭐